문재인 정부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열쇠는 보통 주머니에 있죠. 미안해요. 아우 추워. 다 전염됐어요. 네. 청래화라고 청래꽃.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남북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제 정치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또 군사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총체적 삶의 문제이고 특히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그리고 북한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이제 400조 시대가 됐습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40조. 약 34조 원이 하루 동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내 삶하고 무슨 관계야? 통일을 꼭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을 유행처럼 하는데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제 문제로 경제 논리로 저는 보수 세력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뭐냐면 5.24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통일부한테 제가 그 기업들 지금 눈물 흘리고 막 아수라장인데 네. 자료와 통계 좀 내놓으라니까 없대요. 없어서 제가 국감 때 현대경제연구소에 제 돈 들여서 의뢰를 했어요. 5.24 조치는 남북관계가 다 끊어져서 도대체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5.24 조치는 북한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이 4배나 더 피해를 받았어요.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합쳐 52억 달러. 그래서 5조 5천억에 달했고요. 고용 미창출 3만 5천 명이 해당됐고요. 개성관광 사업 피해 현황도 무려 15조 6천억이고요. 그리고 5만 7천 명 미고용으로 지금 우리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피해가 89억 달러, 9조 4천억.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257억 달러, 무려 27조 2천억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 피해 기업만 1,10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평양에 가서 치킨집을 연 업체도 있습니다. 락원 닭집이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안교식 사장이라고 금강산 관광호텔 사업했던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돈을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올인했어요. 여기다 몽땅 투자했거든요. 근데 양주 한 병 못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답니다. 외통위 19대 국회 전반기에 나와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기부 경협 피해자들에게 820억 지금까지 대출해 준 것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피해 보상은 영원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정부 정책에서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를 믿고 들어갔던 기업에 대해서 피해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 기업가가 국회 외통위에 나와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살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저는 남북관계를 잘 복원시켜서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복원을 하는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제 걱정되는 게 뭐 보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벌게 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 돈으로 핵이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그 핵은 어떻게 하고 핵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동안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북한이 절대 핵 개발할 리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핵 개발 안 한다. 수없이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북은 핵을 개발해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이미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국가로 사실상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을 주도로 유엔까지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기로 맨날 공조하자고 얘기했지만 실행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제 갑자기 대화를 하자. 근데 북핵을 비핵화하는 것도 아니고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추가 미사일만 안 쏘면 우리가 대화할게. 이러면서 이제 경협 얘기 나오고 또 개성공단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대북 제재를 시작하려고 하는 요마당에 당사자인 우리 쪽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되죠.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솔루션은요, 2000년대에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의 대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실제로 평양에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갔었고. 그래서 클린턴이 만약에 갔더라면 북미 수교를 맺고 또 북일 수교를 맺고 비핵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뭐 이런 거 철도 연결 이런 것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엘고어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조지 부시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불가능해졌는데 물론 그때와 지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핵실험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북 관계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 라인 있었어요. 평양과.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라인마저 끊어졌잖아요. 결국 우리만 다 지금 상태로 그냥 가자는 건 아니죠. 아니고 하지만 지금 북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된 마당에 경협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대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얘기한다고 결론 날 문제는 아니지만 예. 아무튼 뭐 남북 대화의 조건을 기존의 비핵화에서 이제는 추가 도발 중단으로 완화한 거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신 그런 거죠?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동의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예. 또 뭐 지금 곧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 얘기가 또 지금 의제로 벌써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미국이 동의 못한다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미 동맹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도 동의 못하고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동의 못하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도요 그렇게 딱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사노 정책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근데 남북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비핵화 전제 하에서. 이게 특정한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그게 비핵화예요. 그게 근데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 그러면요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에 발을 맞추면서도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이런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 여기는 조건 없이 우유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인도적인 지원하고는 좀 개성 그래서 경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거부터 얘기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경평축구 하듯이 우리도 축구 문화체육교육 네, 그건 전혀 다른 이거부터 얘기죠. 연성화시켜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스텝바이 하는 그래서 이거부터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건 통의 목표 아니에요. 그걸 유엔 제재를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보자 뭐 이런 의견 차이가 아니 지금 수십 년 동안 비핵화에서 안 된 거잖아요. 비핵화에서 물러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은 안 하면. 대화하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비핵화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쨌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좀 설득력이 좀 생기네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설득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판도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남북 문제가 뭐 중요한 문제긴 하죠, 사실 우리에게. 이 판도라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평하셨죠, 뭐? 창조적인 창조적인 판도라다 판도라였다. 했고요. 네. 이혜훈 의원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빨리 맞추고 싶어 할 얘기를 안 하는 한 줄 평만 하시죠. 네. 근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줄이겠습니다. 예, 할 말은 많으나 줄이겠습니다. 줄인다. 네. 네. 이 무서운 거예요. 좀 많이 무섭네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저는 남북 관계를 잘 복원시켜서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을 하는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제 걱정되는 게 뭐 보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벌게 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 돈으로 핵이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그 핵은 어떻게 하고 핵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동안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북한이 절대 핵 개발할 리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핵 개발 안 한다. 수없이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북은 핵을 개발해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이미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국가로 사실상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을 주도로 유엔까지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기로 맨날 공조하자고 얘기했지만 실행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제 갑자기 대화를 하자. 근데 북핵을 비핵화하는 것도 아니고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추가 미사일만 안 쏘면 우리가 대화할게. 이러면서 이제 경협 얘기 나오고 또 개성공단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 한 거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신 그런 거죠. 겁니다. 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동의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지금 곧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 얘기가 또 지금 의제로 벌써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미국이 동의 못한다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미 동맹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도 동의 못하고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동의 못하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도요, 그렇게 딱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사노 정책,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근데 남북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비핵화 전제 하에서. 이게 특정한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그게 비핵화예요. 그게 근데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 그러면요,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에 발을 맞추면서도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이런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 여기는 조건 없이 우유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인도적인 지원하고는 좀 개성 그래서 경협하고는 전혀 이거부터 차원이 하고 다른 얘기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경평축구 하듯이 우리도 축구 문화체육교육 네, 그건 전혀 다른 이거부터 얘기죠. 연성화시켜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스텝바이 하는 그래서 이거부터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건 통의 목표 아니에요. 그걸 유엔 제재를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보자 뭐 이런 의견 차이가 아니 지금 수십 년 동안 비핵화에서 안 된 거잖아요. 비핵화에서 물러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면 겨우 이제 대북 제재를 시작하려고 하는 요마당에 당사자인 우리 쪽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되죠.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솔루션은요, 2000년대에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의 대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실제로 평양에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갔었고. 그래서 클린턴이 만약에 갔더라면 북미 수교를 맺고 또 북일 수교를 맺고 비핵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뭐 이런 거 철도 연결 이런 것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엘고어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조지 부시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불가능해졌는데 물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핵실험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북 관계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 라인이 있었어요. 평양과.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라인만 끊어졌잖아요. 결국 우리만 다 지금 상태로 그냥 가자는 건 아니죠. 아니고 하지만 지금 북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된 마당에 경협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대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얘기한다고 결론 날 문제는 아니지만 예. 아무튼 뭐 남북 대화의 조건을 기존의 비핵화에서 이제는 추가 도발 중단으로 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열쇠는 보통 주머니에 있죠. 미안해요. 아우 추워. 다들 전염됐어요. 네. 청래화라고 전염꽃.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남북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제 정치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또 군사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총체적 삶의 문제이고 특히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그리고 북한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이제 400조 시대가 됐습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40조. 약 34조 원이 하루 동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내 삶하고 무슨 관계야? 통일을 꼭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을 유행처럼 하는데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제 문제로 경제 논리로 저는 보수 세력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뭐냐면 5.24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통일부한테 제가 그 기업들 지금 눈물 흘리고 막 아수라장인데 네. 자료와 통계 좀 내놓으라니까 없대요. 없어서 제가 국감 때 현대경제연구소에 제 돈 들여서 의뢰를 했어요. 5.24 조치는 남북 관계가 다 끊어져서 도대체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5.24 조치는 북한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이 4배나 더 피해를 받았어요.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합쳐 52억 달러. 그래서 5조 5천억에 달했고요. 고용 미창출 3만 5천 명이 해당됐고요. 개성관광 사업 피해 현황도 무려 15조 6천억이고요. 그리고 5만 7천 명 미고용으로 지금 우리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피해가 89억 달러, 9조 4천억.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257억 달러. 무려 27조 2천억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 피해 기업만 1,10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평양에 가서 치킨집을 연 업체도 있습니다. 락원 닭집이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안교식 사장이라고 금강산 관광호텔 사업했던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돈을 수십억을 벌어와가지고 올인했어요. 여기다 몽땅 투자했거든요. 근데 양주 한 병 못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답니다. 외통위 19대 국회 전반기에 나와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기부 경협 피해자들에게 820억 지금까지 대출해 준 것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피해 보상은 영원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정부 정책에서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를 믿고 들어갔던 기업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 기업가가 국회 외통위에 나와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살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고.